김두일의 시사토파보기 E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의미, 윤석열 몰락의 가속화. 2021년 2월 7일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검사장급 고위인사를 단행하였다. 2월 7일은 일요일이었고 대검찰청이나 기자들이 예상했던 일정보다 2, 3일 빨리 발표가 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 측은 이날 인사 발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발표 1시간 전에 법무부의 통보를 받고서야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왜 박범계 장관은 굳이 일요일에 검찰 인사안을 발표했던 것일까? 인사권자가 정당한 인사권을 발휘하는데 언제 발표해야 한다는 원칙이나 관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청법 제34조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박범계 장관은 2차례에 걸쳐 윤석열 총장을 만나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고, 검찰이 요구하는 관례에 따라 검찰총장이 선택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수고까지도 감수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은 소위 검찰 조직 빅4라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외에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까지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은 자신을 불편하게 했던 인사를 모두 교체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지를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표명한 셈이다. 하지만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까지만 규정되어 있지, 실제 제청의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데 박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자 윤석열 총장은 늘 해오던 검찰의 나쁜 방식을 동원했다. 박범계 장관을 털기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은 자신이 유일하게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검지검을 통해 박범계 장관이 공동 설립자로 이름을 올린 법무법인에 대한 수사를 배당했다. 누가 보아도 편파적인 목적이 분명한 수사로 조국 추미애를 털었던 방식과 동일하다. 최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제3의 장소에서 회동하는 관례까지도 따랐던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수사권 보복을 통한 검찰권의 남용을 본 후인 일요일에 전격적으로 인사안 발표를 했던 것 같다. 선비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과 건달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상대에 따라 맞추는 법이다. 박범계 장관이 발표한 검찰 인사는 다음과 같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전보,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보. 그 외에 공석으로 있던 대검 기획조정부장 자리에 조종태 춘천지검장이 전보되었고,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을 춘천지검장으로 전보했다. 관심을 모은 윤석열의 고갱지신이라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는 현 법무연수원 연수위원 자리에 유임되었다. 박범계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의미를 나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첫째, 이번 검찰 인사는 임기가 채 반년도 남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레임덕 수준을 넘어 사실상 식물총장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었다. 전임 추미애 장관에 의해 3번에 걸쳐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해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검찰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받은 현직 검찰총장이 되었지만
지난 12월에는 2회에 걸쳐 직무배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다. 여기에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검찰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고 추미애 장관의 사표가 12월 29일 수리되면서 윤석열은 다시금 기세가 등등해졌다. 하지만 이번 검찰 인사를 통해 그 어떤 존재감도 없음을 보여준 윤석열은 이제 끝났다는 평가를 들어도 될 수준으로 몰락했다. 권력에 대한 후각이 누구보다 발달되어 있는 검사들의 특성상 이제 검찰 조직 내에서도 윤석열은 통제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는 조직의 구성원들은 드물거니와 더욱이 그 조직의 구성원이 검사라면 절대적으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검사들만큼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후각이 발달된 직업은 드물다. 둘째, 이번 검찰 인사는 표면적으로는 박범계 장관이 행사한 것이지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보아도 무방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반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국민들에게 재확인시켜 주었다. 물론 이 인사의 결과는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민주개혁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셋째, 차기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유력해졌다. 적어도 정치적 환경을 볼 때는 그렇다. 하지만 윤석열과 반대편에 서 있다는 배경만으로 검찰총장이 된다는 것은 인사권자도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부담스럽다. 이성윤은 과거에 윤석열이 국정농단 수사로 이름을 떨쳤던 것처럼 검사로서 수사 책임자로서의 업적을 필요로 한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대략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업적을 만들 시간은 충분하다. 이성윤이 검사로서 업적을 보일 수 있는 수사는 무엇이 있을까?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사건 중에서 두 가지가 떠오른다. 윤석열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가 엮여있는 채널A와의 검언 유착 사건,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있다. 두 가지 모두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권력형 비리와도 연관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으며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성윤은 과거 윤석열이 보여진 업적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단계까지 내다본 인사를 행사한 것이 아닐까 싶다. 넷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서울 남부지검으로 간 것은 옵티머스와 비견되는 라임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의 기회가 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얼마 전 라임 수사 검사들이 김봉연 회장에게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음에도 한 명만 청탁금지법으로 불구속 기소가 되고 3명은 불기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99만 원 불기소 세트라는 희대의 웃음거리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수사 대상인 검사들은 모두 그 시기에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는 모습까지도 서슴없이 보여주었다. 윤석열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내부의 비리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아무도 윤석열의 말을 믿지 않는다. 심재철 남부지검장이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만 진행한다면 이성윤의 차기 혹은 이성윤의 경쟁자로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분리를 의미하는 검찰개혁 시즌2가 한참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월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6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이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인사는 이러한 국회의 입법에 분명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검찰개혁이 완성될 수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